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 지역 주민들이 이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내년 운영비 전액이 깎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여수에 문을 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 운영비로 전라남도는 10억 원을 세웠는데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예산으로 분류되는 데다 역할은 기존 전남 테크노파크와 겹치고 정부 예산조차 국회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삭감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삭감될 예산을 저희 도에서 또 승인을 한다는 것도 지금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창조센터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9월부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나주혁신도시에서 한전이 맡기로 하고 문을 열 예정이었던 전남 창조센터 2센터도 최순실 전국 속에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철회하고 경기도의회도 지원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는 등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당장 내년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이정현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순천 시민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세월호 보도 통제는 중대한 범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검찰은 소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순천 시민과 도민들이 강제 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대안 세력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대 용봉포럼 초청으로 특강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을 하야시키지 못하는 것은 굳건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변혁을 위해서는 내년에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두툼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나주와 곡성, 담양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8도, 곡성 1.2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7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서해안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0.3도, 장성 1.4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6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7도, 보성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 교육계는 막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더라도 일선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민 반발이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오는 28일 공개와 함께 강행하겠다는 교육부. 장일국 광주시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더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구입대금 지급 의무는 교육감에 있다며 타교육청과 연대해 국정교과서의 수령과 배포를 거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검토할 내용 중에 하나죠. 이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가 학교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엔 교과서 선택 구입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느 교과서를 선택할지를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겁니다. 국정교과서와는 별도로 현재의 검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선택해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방안 역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 역사모임 교사들 역시 역사교과서 다양화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해온 성과라면서 국정교과서 배부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최순실과 박근혜의 주술 교과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학부모 및 지역 시민단체와도 함께할 것을 밝히며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4일 국정화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도가 고병원성 AI 인체 감염에 대응해 인체 감염 대책반을 22개 시군에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국립 목포병원 등 격리 중환자실 1곳과 격리 외래병원 5곳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4,200여 명분과 개인 보호구 10,000개를 비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광주 송정역의 혼잡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SRT가 개통하면 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이 현재 13,000명에서 23,0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이용객 12,000명을 기준으로 만든 광주 송정역의 경우에 혼잡이 심해지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대합실 확장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그동안 추진해온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부서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2대가 동시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정기 검사를 하던 시간이었는데 미흡했던 안전조치가 사고를 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9층 사이에 멈춰선 승강기에 119 구조대원들이 불빛을 비추며 갇힌 주민을 구조합니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 2대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승강기에는 63살 김모 씨와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할머니 1명이 타고 있었고 다행히 2사람 모두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2시간 전에도 오작동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주민 1명이 1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요구주도 1명을 또 1층에서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하는 동시에 함께 또 옆동에서 바로 승강기 갇힘 사고 진행을 받고 저희가 바로 옆동으로 또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승강기 사고는 3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사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사고가 난 시간대에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일주일 전부터 안내문과 방송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 역시 1층의 승강기를 완전히 정지시킨 채 문을 열어둬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수사에서 승강기를 아예 강제적으로 1층을 딱 다운시켜놓고 문을 딱 열어버리면은 운행이 안 되니까 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돼버리니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의 안일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죠. 이에 따라 수험표가 만능 쿠폰으로 불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험표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수험생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관광시설 할인은 물론 KTX와 항공기 운임 할인 등 눈여겨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를 증명하는 수험표가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신종 매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판다는 한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수험표를 배송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거의 비싼 거 5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타 지역인데 이게 배송도 가능합니까? 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수험생 대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본인의 사진으로 바꾸게 되면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할인 혜택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매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수험표 위조는 물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한 선의 혜택이 수험표 매매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에 탄 차량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교 인근 도로에서 폭발음 뒤 불에 탄 수용차 안에 41살 윤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에서 화약류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윤 씨가 자녀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발전소 역할을 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문화전당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문화계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부분 개관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82차례 공연과 33차례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도 97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당을 다녀간 관람객은 260만 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연간 방문객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문화전당은 개관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직접 창 제작해서 선보임으로써 국제적인 문화 발전소 그리고 창 제작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유산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개관 시즌이 끝난 뒤에는 전당의 위상을 날릴 만한 대표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건립 취지에 맞게 창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문화적 담론을 만들어내지도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수많은 안타보다는 몇 개의 홈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의 콘텐츠만으로는 국내와 국제 문화예술계에 큰 화제가 되거나 언론 매체에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약했지 않았는가.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시설과 콘텐츠 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5.18 단체와의 갈등 때문에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목표로 출범한 지 1년. 건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과 더 깊은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건 조직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탓이 큽니다. 개관한 지 1년이 되도록 전당장이 선임되지 못한 게 그 단적인 예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정부 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아직도 전당장이 없습니다. 2차례의 공모가 있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이달 초 3번째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 부분 개관을 한 달 남겨놓고 임명된 직무 대리가 1년 넘게 전당 운영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당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 역시 개관을 2달 남겨놓고서야 출범했습니다. 이마저도 인력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고 전시와 창 제작을 책임질 본부장급 인사는 올해 7월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의 문화 허브를 자처할 만한 품격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조직 구성이 좀 늦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특히 그 콘텐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인력 시스템이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게 더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법이나 논란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시간에 쫓겨 정부 기관으로 출범하다 보니 조직 구조와 운영도 이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당 조직에 사실상 예속돼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문화원 일부 직원들의 낙하산 특채 논란과 자질 문제도 자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지금 전당의 어떤 운영 구조를 보면은 한 지구 두 가족의 어떤 이런 구조에서 전무성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정권 비선 실세들이 문화전당을 무력화시켰다는 정황까지 더해져 더욱 우울한 척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도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흥행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닷새간의 김치축제 기간에 김치타운을 방문한 관람객은 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6만 8천 명보다는 늘었지만 중해공원에서 축제가 열렸던 2년 전 40만 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김장 담그기 참가 신청과 김치 예약 주문량이 9톤에 달했고 축제에 이은 김장 대전이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어제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우리 마을 자랑대회에서 최고의 마을로 선정된 쌍쌍일촌 마을 공동체 서기수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쌍쌍일촌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쌍쌍일촌은 혼자가 아닌 둘이란 뜻의 쌍과 그다음에 두 그루의 큰 버드나무가 우리 동네에 쌍촌동에 있는 마을로서 쌍촌동은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뜻의 일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네.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쌍쌍일촌 최고의 마을로 선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지역 주민들께 마을 공동체를 함께 관심과 배려로서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이 큰 상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심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를 함께 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쌍쌍일촌 도시락 공동체 쌍쌍장터를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림으로 인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큰 애로사항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상무이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한 43%가 복지 대상자이며 또한 45% 정도가 홀로 사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지역민들의 자살 또 고독사가 많아서 우리 상무이동의 마을 공동체 주력 사업인 이음지기 문화사업과 또 마을 반장 사업을 통해서 이웃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는 거의 0% 가까운 자살률과 고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마을 공동체를 열심히 협조하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요즘의 세태인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마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전에는 이웃이 이웃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마을 반장 사업과 이음지기 문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장터를 열려줌으로써 지역민들이 은둔 생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언니 오셨습니까? 동생 왔는가? 하면서 서로 음식도 나눠 드시고 또 이웃과 이웃끼리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많이 어두운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 기쁩니다. 네.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우리에게는 보편화된 문화였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는 게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다시 살려내신 게 참 대단하신데 네. 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시고 또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어르신네들이 제가 지역에 이렇게 행사가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방문을 가게 되면 너무나 위원장님 하시면서 인사하는 모습에 제가 진짜 동네를 한 바퀴 순찰을 돌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고 기쁩니다. 네. 그게 큰 에피소드로 할까요? 그리고 네. 저희들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욱더 개선하고 또 보완해서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일 모레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가 희망인 산타마을 사회 양육과 사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공원을 트리를 장식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세트민과 공동체 그다음에 다문화 공동체를 더 다음 해년 때는 더 활성화해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 사는 공동체 또 외롭지 않은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뚜기 단속 들어보셨습니까? 운전자가 음주 단속 지점을 예측할 수 없도록 2, 30분마다 단속 위치로 옮기는 스팟식 이동 단속을 말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과 연시에 음주 단속 장소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음주운전으로 1,630여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시행 전인 2014년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음주운전 사고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이걸 함께 보시면요. 지난해 단속 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0여 건입니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효과에 광주와 전남경찰은 올해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스팟식 이동단속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섬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상수도 관리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안군의 경우에 수돗물의 절반이 셀 정도로 심각한데 앞으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섬은 육지보다 상수도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뻘등 지반이 약해 파손된 일이 작고 소음기에 노출돼 관 부식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 15년 이상 된 노후가는 전체 15%인 반면에 땅속으로 사라지는 누수율은 무려 50%에 가깝습니다. 해마다 217만 톤, 18억 원 상당의 수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정비는 쉽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도 못 미친 신안군이 노후관 교체에 해마다 수십억 원씩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관로 교체 사업은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순수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열악한 재정 형편상 적기에 관로 교체를 못하여 신안군의 큰 고민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노후 상수도관로 개량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등 244억 원을 투입해서 비금, 도초, 흑산, 안자권 4개 섬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해 누수율을 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고성군 회천면 여성자원봉사회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광군이 드림스타트 아이와 부모에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곡성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맞춤형 관절 운동을 소개하는 등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두툼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8도, 곡성 1.2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7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서해안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0.3도, 장성과 담양이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순의 낮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7도, 보성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